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는 김어준의 코미디예요. 참 살다가 김어준이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수성을 공천해서 낙천이 됐는데, 떨어졌는데, 탈락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고 버려버린 거다. 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영아한테 공천을 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영아가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거라고 알고 취임식에 기꺼이 참석해서 밝게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김어준 특유의 음모론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먹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유영아 공천을 갖고 줄 듯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속여서 이용하고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형식 논리상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럴듯하게.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공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박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유영아와 함께 차를 타고 대구로 거의 다 아마 갔을 때 거예요. 경북 칠곡이나 뭐 이렇게. 그때 공천을 발표했거든. 유영아 탈락을. 이걸 갖고 김어준이가 소설을 쓴 거야. 아, 기가 막힌 얘기네. 이게 김어준이가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이 소설이 대단히 그럴듯하거든. 원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었는데 윤상현이 그 국회의원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원래는 지난 주말이었다는 거예요. 김어준 얘기가. 그런데 그것을 취임식 직후로 옮겼다는 거지. 응?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까지 한 거야. 그때는 유영아가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속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박수치고 웃었다는 거지. 자, 김어준이 너무나도 그럴듯하잖아. 너무나도 그럴듯한 거야. 생태탕 사건, 최순실 사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천하람 폭침, 영화까지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 딱 취임식에 이용하고서 잘라버렸다는 거지. 윤석열이가 아주 비정한 인간이란.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보죠.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속였다? 대단하구만. 그렇다면 윤석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기를 친 것이다. 그게 과연 맞느냐?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가 대구시장에 나갈 때와 수성을에 나갈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렇다면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하고 대구시장 공천 출마를 상의할 때 그러면 수성을에 나가는 것을 같이 이른바 공모했다? 공모를 했다? 지금 김어준이가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야. 이건 나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던 그 아주 악랄한 음모, 그게 그대로 나는 또 그 시각으로 봤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봐요. 유영아는 정치적 야심이 있기 때문에 유영아가 수성을에 자기 거처를 마련할 때 유영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유영아는 그런 빅픽처를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고 나는 볼 수 있다. 유영아는 대구시장 나가서 떨어지면 수성을에 나가서 그 홍준표 자리에 내가 한번 노려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빅픽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합리적 추론이다. reasonable speculation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유영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유영아를 도와주는 문제와는 별개다 이거야. 대구시장을 지원하다가 이거 떨어지면은, 그렇다면은 수성을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윤석열과 한마디로 딜을 했다는 건데, 아니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음흉하게 윤석열 그 취임식 하는 거, 이걸 갖고 유영아 공천 받는 거, 수성을 국회의원 공천하고 엿바꿔 먹으려고 했다는 아주 음흉한 생각을 했다는 건데, 기획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첫째 뭐냐? 그랬다면은 대구시장에 출마할 때 후원회장을 했는데 왜 이번 수성을 출마할 때는 후원회장을 안 했냐는 거야. 이건 완전히 별개로 된 거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느냐 이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음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성을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겠다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끝까지 하지. 그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문시장이고 간문시장이고 무슨 불로시장 반야월시장 대구시장 돌아다니지. 유영아가 그랬잖아. 자기 입으로 대구시장 출마할 때에 후원회장을 맡도록 한 거 내가 잘못했다. 이번 수성을 출마 때는 박근혜 대통령 후원회장 맡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별개야. 별개.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은 인격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인격을 걸고. 김어준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그렇게 윤석열은 박근혜까지도 이용하고 버리는 비정한 인물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야. 취임식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고 했는데 권성동이가 나서가지고 그런 꿈처럼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문재인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을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지금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앞뒤가 안 돼. 이건 분명하게 우리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결을 달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윤석열 집권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한테 직격탄을 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김어준이도 결심했을 거라고. 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TBS 그 뉴스 공장 해먹고 있을 수는 없다. 내 비리도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는 모습으로 나가자. 딱 구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념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 잔머리 기막히게 굴리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오세훈 김어준이 잘 해먹고 있었어요. 더 잘 해먹었어. 더. 근데 이제 보수 우파들이 오세훈한테 김어준 하나 자르지 못하느냐, 김어준 하나 퇴출 못 시키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나는 정말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 이 오세훈이가 뭐라고 하냐면 교통방송 듣고 요새 누가 건물 어디 찾아갈 거 찾아가냐 이거야. 자기도 다 티맥 갖고 운전한다 이거야. 교통방송 의미가 없으니까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네. 교육방송. 평생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대. 응? 그렇게 해서 김어준 쫓아내겠다는 거거든. 왜 김어준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욕하는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교통방송 평생 교육방송 만들면 김어준 쫓아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는 거야. 오세훈. 오세훈이가 김어준이를 쫓아낼 이런 생각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했다면 지가 시장할 때 이걸 왜 못 쫓아내나? 오세훈이는 김어준이하고 전략적으로 동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김어준과 싸우면 이 좌파 벌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좌파 벌떼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척지고 싶지 않아. 이게 바로 국민의힘 수박 보수들, 해바라기 보수들의 전형적인 정신적 풍토인 거야. 내가 쫓아내가지고 좌파하고 좌파들이 난리 텐데 그 등살을 왜 내가 그걸 내가 나서? 오세훈이 이거 정말 야비한 인간입니다. 교통방송을 평생 교육방송으로 만들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교통방송을 평생 교육방송으로 만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이가 집권했는데 김어준이가 그대로 방송을 한다?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이가 이 3인방이 전성시대가 또 온다? 이건 보수들이 윤석열을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봤잖아요. 검수완박을 봤잖아. 검수완박.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이 3인방 청산. 윤석열은 이것만 해도 역사에 남아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걸 안 하고 여전히 김어준이 방송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그야말로 영구히 우리는 철회해야 돼. 네. 자, 6번째입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 길어지네. 근데 여러분들 전혀 안 나가시고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여러분, 윤카세 TV. 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지금 6번째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재미있으십니까? 네네. 여러분 힘 좀 주십시오. 예. 힘 좀 주세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목이 쉬고 피곤해도 피곤할 거 없어. 그게 보람이에요. 그게 윤창중의 존재 이유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창중만 이거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해? 네, 여러분 6번째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숙명의 대결 시즌2. 정치를 이렇게 해봐야 돼요. 윤카세 TV의 존재 이유가 뭐냐? 윤카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속지가 않아. 정치를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준이 높아져.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불과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치 무대가, 정치 무대의 그 프레임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그냥 여의도에서 다 지지고 볶았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과거 80년대, 90년대는 이른바 삼김 정치가 있었어요. 삼김 정치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정치부 기자들이 상도동, 동교동, 청구동 거기부터 가는 거야. 거기부터. 여의도 국회는 그냥 예컨대 정치부 기자 중에 제일 말단이 그냥 뭐 없는지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삼김 이른바 안방 정치가 없어지니까, 안방 정치, 그게 이제 여의도 국회로 다 몰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최근에 중대한 변화가 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상상을 깨고 대구로 내려가신 거예요. 대구로. 그래서 이 지금 뭐 여의도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대구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대구 정치, 과거식 표현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안방 정치가 3월 24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구조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문재인이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사를 갔죠. 평산대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영남권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정치가 이미 시작된 거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뭐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존재 자체가 정치. 박근혜 이꼴 그냥 정치야. 아, 왜 그러세요? 마이크 또요? 네네. 아, 또? 예. 아, 또 이거 또 소리 지르는 게 또 그러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네. 오디오 괜찮죠? 예. 괜찮습니까? 네, 괜찮을 겁니다. 네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의 양산 평산이 있죠. 이게 대단히 공교롭게 영남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좌우의 거목이 내려감으로써 여의도 말고 영남권의 정치 무대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이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들어갔다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더 커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들어오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똑같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조용히 계셨는데, 문재인 양산의 그 평산마을에 이른바 평산대군이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달성 안방 정치와 문재인의 평산 안방 정치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이가 이미 내가 내려갈 경우에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서 의도적으로 준비해서 그런 길을 걸었더라 이거야. 클라라 김님 감사합니다. 심도 있고 예리하고 입체적인 정치 분석은 국내 최고입니다. 내가 증거를 갖고 얘기해. 오디오. 정치가 이래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움직이는 걸 보고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 에세이집을 내놨어요. 에세이집. 에세이집을. 이게 무슨 에세이집이냐? 제목이 문재인의 위로라는 에세이집인데, 퇴임하는 5월 12일을 딱 맞춰가지고 이걸 내놨어요. 문재인의 위로라는 거. 내가 이 뉴스를 딱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롤모델로 문재인이가 삼았구나. 내가 무릎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날의 말씀이다. 잊힌 사람이 강정마을에 가가지고 무슨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그러냐. 잊힌 사람이 5월 22일 날 바이든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잊힌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던 메시지 관리팀 3명을 지금 전속 비서로 데려왔어요. 이건 뭐냐? 문재인이가 내 지지도가 46%야. 떠날 때까지. 이걸 바탕으로 윤석열로부터 어떤 경우든 정치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를 계속 해야 된다. 윤석열이가 자기를 공격할 경우 결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 진용을 짜자. 내가 조사해봤더니 5월 10일 그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 가는데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150명을 데리고 갔더라. 150명을. 난 그거 몰랐어요. 150명을. 무리를 짓는 거지. 정치 보복을 안 당하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임종석이 박수현이 박경미 그 일당들이 다녀가고 다 공개해버렸어. 그 다음날 통도사 가구 활동 일일이 다 공개했어. 노무현처럼 혼자 있다가 당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노무현의 교훈을 깨달은 거지. 5월 22일 날 문재인이의 이른바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는 회심의 예고편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뭐냐?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되느냐? 대구의 박근혜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서울의 윤석열,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이 사자 구도로 봐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 박근혜,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 그 시즌2가 벌어질 것이다. 설명이 되죠? 서울의 윤석열과 대구의 박근혜 대통령, 서울의 이재명이가 이제 8월 달에 당대표 됩니다.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발로 밟아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져갈 거예요. 적대적 공생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절대 봐줘서는 안 되는, 추워도 봐줄 수 없는 엄격한 잣대의 이른바 비주류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게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적대관계 속에서는 절대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 그래서 대구에 내려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임식에 초청한 거예요.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야? 클라라 김님 감사드립니다. 어림없습니다. 네, 알로아님.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내는 그날이 올 겁니다. 네, 넌 굉장해. 하하, 알로아님.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구도 속에서 이건 본인이 제기를 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이가 다시 정치 무대로 이미 불러냈어요. 불러내고 있는 거야.